자, 이번에는 광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장은 지금 자습서로 치면 424페이지입니다. 자, 비상 자습서. 그리고 지금 요 단어는 4-4, 광복 이후의 문학입니다. 자, 광복 이후의 문학이고,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 이후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광장. 자, 이거 사실은 요게 좀 대립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가 밀실이고요. 밀실이고 광장이에요. 자, 그런데 요 밀실은 사실 뭘 뜻하냐면 민주주의를 뜻해요. 그 다음에 광장은 사회주의를 뜻해요. 주의를 뜻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 두 개 중에는 조금 더 뭐가 광장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죠. 왜냐면 이 사회주의는 너무 이상적인 거를 꿈꾸고 있어. 이상적인 걸 꿈꾸기 때문에 이 광장이라는 게 좀 되게 이상적이야. 그런데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광장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 밀실은 민주주의는 뭐 때문에? 자, 타락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 중심에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다.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은 최인훈의 작품인데,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 조금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자, 뭐 어떻게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념의 대립을 형상화했는데, 그래서 요 이념의 한계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최인훈이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것은 이 이념의 대립을 어떤 지식인, 똑똑한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지금 쓴 소설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쵸? 왜냐면 이 개인이 둘 다 겪어봤는데 둘 다 별로인 걸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이 이념의 대립이 결국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념의 대립이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실제로 얘도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얘도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쵸?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게 내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 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명준이가, 자, 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굉장한 지식인이고, 자, 얘가 지금 남쪽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남쪽에서는 애인이 있었어요. 자, 윤혜라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이름이 비슷해. 나 맨날 헷갈려. 안 비슷하니? 난 이게 되게 비슷하던데. 은혜.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에서 각각의 애인이 있었고요. 이때는 남쪽에서는 얘가 좀 탄압을 받아요. 자, 탄압을 받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 때문에 탄압을 받거든요. 아버지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의 간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이 명준의 집이 막 가서 사람들이 막 구두발로 다 부시고 막 그래요. 자, 탄압을 받았지만 얘가 좀 자유를 좋아해서 자유 때문에 남쪽에 머물렀어요. 근데 결국에 얘가 북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 북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이 몸을 팔 수 있는 자유? 그게 왜 자유야? 타락이지. 자, 그래서 이건 너무 타락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방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거죠. 그쵸? 자, 북에서도 근데 북에 봤더니 북은 유토피아예요. 자, 유토피아인데 이게 지금 어땠다? 현실과 너무 달랐다. 자,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이상적이지가 않았어, 전혀. 그래서 이것도 별로다. 하지만 얘는 여기서 뭐 때문에 버텼다? 이 은혜와의 사랑 때문에 버틴 거죠. 그쵸? 그런데 약간 실망하게 된 게 은혜가 유학을 간다고 해서 떠나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명준이가 갈 길을 잃은 순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통합하는 이제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이 명준이는 다시 누굴 만나면 은혜를 다시 만나요. 근데 은혜가 이제 거기서 간호장교로 있다가 은혜가 죽게 되죠. 근데 이 죽을 때 이 명준이가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자신의 아이를 베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죽은 거지만 실제로는 은혜와 자기의 자식이 죽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은혜와 자기의 자식이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염증을 느꼈겠어? 사상 대립 때문에 싸운 거잖아. 근데 자기가 다 겪어봤더니까 어때? 다 병신이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의 은혜가 죽었고 아예 내 자식이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이 전쟁 때문에 난 이 둘 다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뭐를 얘기해? 난 중립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는 요 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서 얘가 지금 명준이가 이 작품의 이제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게 한 명의 시각을 중심으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 명준이의 시선을 중심으로 시선과 생각을 중심으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의식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의식 흐름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식 흐름 기법이 일부 도입이 되기는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구성으로 따지면 얘가 지금 요 중립국을 선택하다가, 자, 이게 지금 전쟁 이후의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역순행적 구성이 됩니다. 적 구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중요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가 바로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이거 실제로 부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부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자습서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자기가 이제 현재 상황, 여기가 현재라는 거야. 자, 이게 젊은 시절. 자, 젊은 시절은 이렇게 넓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맨 마지막 이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서는 딱 한 가지, 자,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젊은 시절에는 민주주의도 해보고, 사회주의도 해보고, 그러다가 애인을 만나서 삶이 점점 좁아지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갈 곳도 없고, 뭘 선택할 수도 없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북자리라고 한단 말이야. 자, 사북자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부분 사북자리라고 해요. 만약에 서술형이나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명준이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사북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북자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광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약간 이 명준이의 시선을 중심으로 가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광복에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전쟁이 끝난 상황이고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그래서 이제 타고르호라고 하는 이게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배 위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봤죠? 내가 아까 역순행적 구성이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자, 요거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얘가 지금 이 이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에 대해서 무슨 여기 푸르른 광장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고, 뭐라고 하더라, 무슨 유토피아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약간 철학적인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 근데 선생님이 광장을 예전에 읽긴 했는데 말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여기 발췌된 부분은 그래도 쉬운 부분이야. 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전문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작품이요. 그래서 명준 설득 기원 북측의 설득 방식과 남측의 설득 방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북측의 설득과 남측의 설득이 나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북측의 설득과 남측의 설득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남측의 설득은 실제 설득이 아니죠. 이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실제로 설득은 얘가 북측의 설득이 실제 설득이에요. 그쵸? 근데 이 북측이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하죠? 북측이 쓰는 설득 전략은 자, 일단 자본주의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거 얘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혜택을 주겠다. 직업도 줄 거고, 사회주의에서의 혜택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보복 안 한다. 자, 보복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남측의 설득은 무슨, 이거 이념적인, 자, 이념의 우위를 제시한다. 이게 사실은 쓴 곳이 이제 이 우리 남쪽이다 보니까 이념의 우위가 여기서 제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국의. 당신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 명준이가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의 사명감. 너가 뭐 그럴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이거 안 쓸게요. 개인적 감정. 이거 개인적 감정 어떻게 호소한 건지 알아요? 내가 당신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설득해요. 근데 이거는 상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짝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행히도 굉장히 어려운 이 명준이가 남쪽에서 겪었었던 일, 북쪽에서 겪었었던 일을 설명하는 부분은 진짜 어려운 말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말들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사실 좀 덜한 부분이에요. 자, 앞에 보면 424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립국이라고 계속 대답하는 부분이라서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적 명준과 북측 설득자는 계속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본문 볼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중립국이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 자, 427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중립국은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단지 이념이 배제된 공간. 그러니까 이념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얘가 남북의 이념의 대립에 대해서 완전한 염증을 가지고 있죠. 왜? 이 이념 대립으로 전쟁이 났고 이 전쟁이 자신의 애인을 죽였어. 애인과 자기 자신을 죽였잖아. 자기 자식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던 거니까 뭐가 어떻게 살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계속 중립국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이념 대립에 대한 염증. 그러니까 어떤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중립국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가고 싶은 어떤 나라나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념 대립이 없는 공간을 뜻하는 거야. 중립국이 여기서 아마 인도인가? 홍콩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념 대립이 그냥 없는 공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설득 방식이 쭉 나와 있는데 설득 방식은 그랬고 남측은 아까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 부분이 있습니다. 428페이지에 라에서 중립국 이렇게 하고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남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해. 자, 종기가 났지만 종기와 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실체인데 얘가 종기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지금 부정적인 모습인 거지. 지금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 민주주의. 자, 약간 과도기에서의 부정적인 게 있다고 해서 이 민주주의 전체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건 남쪽을 얘기하는 거죠. 딴 거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결말 부분에 펼쳐진 부채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부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채. 자, 이게 학생일 때 학생이었어요. 자,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자,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삶이 이렇게 나와요. 대학 시절이에요. 자, 근데 이 대학 시절, 이 학생 시절에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탄압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얘가 시련을 겪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시련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하면 얘가 월북해요. 월북해서 거기서 지금, 그 애인 만나요. 나 은혜. 그죠? 은혜를 만나요. 은혜를 만나서 사는데 어쨌든 이 북쪽에서도 얘가 좀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다만 여기는 은혜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넓은 공간이 있었어.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고 전쟁이 끝나요. 그 다음에 선택을 강요받아요. 그러면서 요 와중에 은혜가 죽죠. 여기서 은혜의 죽음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선 현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사북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현재에 지금 이제 이 전에 요 배 위에서 갈매기 2마리를 본단 말이야. 현재 자, 갈매기 2마리를 봐요. 어미 갈매기와 아이 갈매기야. 근데 원래 이 갈매기 2마리를 자,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감시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혐오하는데 이 나중에 얘가 뭐라고 알게 되냐면 이게 은혜와 뱃속에 있는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나마 이 사북자리에서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권이라고, 유일한 선택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명준이는 나에게 한 가지 선택권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뭐야? 요 은혜와 자식의 곁으로 가는 거.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새로 인식 그 전환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간 곳은 뭐냐면 푸른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자식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을 뭐라요? 푸른 광장으로 갔다. 푸른 광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푸른 광장. 자, 이 푸른 광장이라는 게 이제 그 자기 은혜와 자식이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그래, 뭐 요건 그냥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참된 공간이 여기 있었다. 나는 중립국만이 진짜 유일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푸른 광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인데 이제 명준이는 사라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그래서 외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외부의 이야기에서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명준이가 점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최인훈의 광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까 광장과 밀실이 대립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대립되는 소재가 아니죠. 광장도 필요하고 밀실도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 근데 얘네들이 맘먹고 싸우고 있으니까 광장은 광장만이 좋다고 하고 밀실은 밀실만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가 이게 너무 허망한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치? 자, 여튼 뭐 이건 그냥 한 얘기고. 자, 이거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